네,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전문 경영인은 누구일까요? 1위는 대기업 총수가 아닌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었습니다. 연봉이 무려 14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총수 일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그의 성공 신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팽재용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요 대기업 등기 이사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 누가 얼마나 받을까 참 궁금했고 또 1위가 누굴까도 궁금했었는데 1위가 좀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가 두 번째 공개입니다. 자본시장 공개법에 따라서 5억 원 이상 등기 이사는 3월 31일까지 이제 연봉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145억 7,200만 원, 지금 145억만 나와 있는데 네. 145억으로 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1등을 연봉킹으로 차지했고요. 네. 2위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그리고 3위가 건호현 삼성전자 부사장, 그리고 4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한진그룹 회장이고요. 그리고 5위가 송경식 CJ그룹 회장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정몽구 회장이나 조양호 회장은 오너, 꼭 이제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로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신종균 사장과 권호연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삼성전자의 삼성맨으로서 좀 의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퇴직금이나 뭐 그런 다른 이제 이거는 정말 월급과 그리고 이제 성과급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퇴직금을 좀 더하거나 이제 그러면 순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연봉킹으로 치면은 이 신종균 사장이 1등을 당당히 차지를 했습니다. 이 신종균 사장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직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오신 분인데 셀러리맨의 신하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십니다. 네. 이 현재 지금은 갤럭시 시리즈를 총괄하고 있는 이 총괄 부문의 부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6의 발표를 할 때도 이제 나서서 영어로 스피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전자의 사장이 정몽구 회장보다 아무래도 순위가 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이 가고 도대체 네.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화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실 때 1년 12달로 좀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급으로 따지면은 12억 원이고요. 1년, 그러니까 하루로 나누면은 하루에 4천만 원 꼴인데요. 상당히 대단한. 그렇죠. 근데 이 145억 7천만 원이니까 146억이죠. 이 네. 신종균 사장의 연봉을 좀 쪼개 보면은 실은 쭉쭉쭉 항목 중에 기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한 90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하면은 이 부분이 한 60억에서 90억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데 90억 정도가 이게 뭐냐면은 일회성 특별상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신종균 사장의 월급과 정기 상여는 이 정도가 아닌데 연말에 일회성으로 오는 돈이 이제 90억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제 145억이 된 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은 아마 이 고액 연봉자 중에서는 한 번 정도 들어오는 이 인센티브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훌쩍 뛰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왜 없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그 자통법, 그러니까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을 보면은 정확히 상장사 중에서 상장사 네. 법인 중에서 등기 임원 중 5억 이상을 공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죠. 네. 이건희 회장, 또 신세계그룹 쪽에 정용진 부회장 다 뭐 대표 그 직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비등기 임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를 받긴 받았는데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가 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CJ 이지연 회장은 뭐 미등기, 그러니까 등기에서 다 물러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도 0원입니다. 또 반납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신종균 사장의 경우 특별 상여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3분기에 사상 최초로 이 영업이익을 10조 원을 넘겼거든요. 이걸 좀 뜯어보면은
2012년도에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의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3가 나오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2가 2012년도에 쭉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이 이제 한번 나온 다음에 바로 반응이 오는 것보다 아니라 내년도에도 나오고 계속 이게 영업이익이 쭉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S4로 넘어가고 그래서 삼성의 히트작이 2012년도, 2013년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성과금도 좀 잘 나왔고 네. 2013년도에도 성과를 어느 정도 냈었고요. 사실 신종균 사장이 이번에 사장이 연임이 된 거거든요. 이 앞전에 좀 경질설도 있었고 갤럭시가 이렇게 순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샤오미나 이제 중국의 저가 폰들이 막 오면서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여와 상여를 급여가 17억, 상여가 37억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 이게 이제 한꺼번에 받은 보너스라고 네.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45억 7,2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이 2배가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결국엔 이렇게 큰 그러니까 수확이죠. 큰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그룹들의 임직원 연봉 순위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임원과 직원 간의 급여 차도 상당히 크고 또 그룹별로도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원래 오늘 이제 자료를 분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 임원 공개 자료에다가 추가로 좀 공개를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롯템 뭐 이런 계열사들을 합친 현대자동차 그룹의 평균 급여가 9천만 원. 네. 이게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높은 회사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GS그룹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삼성그룹이 14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이게 GS그룹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같은 그룹인데도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였고 그리고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랑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규모가 1억 원을 넘었답니다. 각각. 그 직원들의 급여가 그만큼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이제 앞서는 임원 공개가 된 거고요. 이제 임원이 끝나고 그럼 직원 평균 얼마인가 해서 이제 이번 조사가 된 건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9,2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가장 최하위 그룹에 지금 같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인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원 평균이 3,700만 원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 계열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직원 평균이 3,7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속설들이 많았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굉장히 좀 짜고 속된 말로 이제 임원으로 갑자기 하면서 튄다.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절실히 보여줬던 그런 사례인 것 보면은 같습니다. 롯데가 이제 재계서열에서 5위거든요. 재계서열 5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도 꽤 크고 그리고 네.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제 롯데그룹의 계열사라면 제일 먼저 롯데월드라든지 롯데백화점 이런 걸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건설사도 많고요. 뭐 알루미늄, 소재 회사도 있고 제조회사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많은 회사의 직원분들의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는 아직 롯데가 덩치는 크지만 그 내실을 네. 좀 다져야 되는 시기가 좀 이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억소리 나는 임원 연봉 이야기를 하니까요. 좀 괴리감이 들기도 네.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연봉 공개가 기업에게 마냥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공개하느냐, 네. 굳이 왜 공개하느냐 그 목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주주의 권리 보호였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법인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의 등기 임원들은 과연 얼마나 받을까라는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한다는 거고 이건 외부적인 거죠. 대내적으로는 같은 직원들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라든가 임원들은 얼마나 받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뻔히 알고 회사의 성과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상무님, 전무님, 대표님이 받은 이 연봉이 적절한가를 또 같이 알려준다는 건데 실제 2회째입니다. 2년째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이 법의 이 개편안이 당초 목표를 좀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알 권리라든가 직원 내부의 어떤 투명성 같은 것 때문인데 정반대로 괴리감, 소외감 네. 어떻게 100억을 받아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측면에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혹시 공개가 좀 꺼려져서 등기 사직을 사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당장 지금 2회째인데 벌써 오너 일가들 중에서는 뭐 다 미등기 임원으로 빠지게 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조정 얘기 나오면서 등기 네. 미등기란 조항을 없애고 아싸리 이제 1위부터 50위를 그러게요. 그냥 예. 쫙 공개해라. 네. 그게 이제 미국식이기도 한데 네. 그런 것이 더 뭐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해서 아마 임시국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다시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이런 경영인들의 억소리 나는 연봉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까지 쉽게 일반 사람. 왜 지금 노력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새 막 청년 실업도 그렇고 취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사회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에 올라가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약간 부의 재분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있는데 좀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발굴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자기가 일을 해서 그만큼 실적을 얻는다면 그만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습이라는 게 기업을 좀 자기 거로 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정말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걸 위해야 되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우리 일반 상원이나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나라를 위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CEO니까 CEO가 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 딱히 배워야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뭐 귀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점이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1위였죠. 그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가 프로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프로필을 지금 잠깐 뭐 화면에 있는 거를 보면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화려한 학벌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고스펙 네. 고스펙자는 아니죠. 예. 뭐 이때 토익이나 뭐 영어 실력을 따로 평가했던 건 없었을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신종균 사장이 좀 특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인하공전을 졸업해서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편입을 하고 이후에 바로 중소기업으로 이제 삼성이 아닌 중소기업 에코전자와 맥스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간 거고, 경력직 입사라고 경력직 되어 있네요. 입사입니다. 바로 이제 공채로 들어간 거 아니고 이직을 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을 걸치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삼성의 스마트폰의 역사를 이제 써나려가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보면은 사실은 요즘 우리 아까 이제 청년들 인터뷰도 하고 이제 네. 시민들 인터뷰도 하면서 정말 대기업 그러니까 CEO를 꿈꾸시는 아까 청년 인터뷰를 참 전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보기에는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필의 정말 입지적인 존재다. 삼성전자 직원들도 신종균 사장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일 중독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사흘 동안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도 거의 신화처럼 아하, 나오는 예.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네. 참 화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 예. 같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 위치에 오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 하나는 반드시 이룩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좀 이제 과거를 좀 가보면 삼성이 무선 사업부를 뛰어들어서 애니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예.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기태 부회장이었었는데 2007년에 이 애니콜을 가지고 정점을 찍어요. 세계 1위다 막 축하하고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나왔던 게 이제 옴니아폰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쪽 미국에서 애플은 뭘 갖고 오냐면 지금의 이 유명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2007년 말에 같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왈칵 뒤집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신종균 지금 사장이죠. 이제 2007년부터 8년부터 팀을 꾸려가지고 야 우리도 지금 급선회를 한다. 스마트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2년 반 만에 아이폰을 그 누구도 못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삼성식 특유의 뭐 모방이라고 해도 좋고 뭐 집중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한 갤럭시의 신화를 이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삼성전자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존에 이 핸드폰 만들다가 2년 반 만에, 3년 만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것도 아이폰을 대적할 수준까지 어떻게 예. 끌어올랐느냐. 그 그러게요. 3년간의 네. 과정의 기적인데 아마 그것을 통해서 신종윤 사장이 삼성그룹 또 삼성 오너 삼성에서 자신의 자리를 각인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입사 30년 만에 146억이라는 또 연봉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팽 기자 또 네. 그 최근에 스마트폰 발표 현장을 또 다녀왔다고 하던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요? 갤럭시 S6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제 모바일 쇼에서 이제 신종규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발표할 때 모습 그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폰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런 네. 모습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게 요즘 거의 대세가 돼서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보여주는 발표회를 많이 가집니다. 이제 전 세계가 모두 다 지켜보면서 유튜브로 동시 채널을 이제 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세계적인 이제 발표회다 보니까 발표는 영어로 하고요. 그런데 신종규 사장을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직원들이야 너무 잘하겠지만 신종규 네. 사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종규 사장이 이때 영어를 거의 다 외운대요. 발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할 부분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냥 거죠. 통째로 영어를 그러니까 통째로 영어를 바로해서 즉석에 스피킹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상황을 자기가 그냥 키워드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종규 사장은 거의 다 외워서 한다고 하는데 아, 예. 근데 여기 이제 발표문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외워서 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또 이제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중간중간 농담도 섞어가면서 호응도 이끌었었는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말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많이 화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네. 직접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 may not be the best public speaker. That's because my first language is engineering.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발표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나의 모국어는 공학,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아하, 예. 이걸로서 나는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제품을 봐라. 내가 만든 모국어로 만든 제품을 보면은 당신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건데 참 저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저런 청중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전 네네. 세계가 다 보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 그리고 공학도로서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연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런 자신감이나 경험이 저렇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 셀러리맨의 신화하면은 전 이분이 생각납니다. LG전자에는 이제 창사 이래 처음이죠. 고등학교 출신의 CEO가 돼서 정말 고졸신하죠, 이분은. 그렇죠. 네. 정말 큰 놀라움을 줬죠. 네. 지금 저희가 또 프로필을 준비를 했는데요. 프로필을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조성진 사장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학력 부분이 좀 그러네요. 짧죠, 빨간색으로 딱 짧죠. 돼 있네요. 용산공고 출신이고 1976년도에 LG그룹에 입사를 해서 세탁기 한 길만 걷습니다. 그거 좀 40년 정도 됐거든요. 40년 네. 이제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세탁기 한 길만 걸어와서 지금 LG의 지금 트롬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LG 세탁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처음에 LG가 이렇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처음에 LG전자의 이 조성진 사장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제품 들여와서 팔고 거의 시장 점유율도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 LG그룹에 이제 조성진 사장이 오면서 세탁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설계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하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몇 개 해드리자면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세탁기 상무가 됐을 때 네. 임원을 달면서 했던 얘기가 정말 내가 기쁜 이유 중에 임원을 단 것도 기쁘지만 이 세탁기 관련된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할 정도로 세탁기 네. 사랑이 정말 각별한 분이다라고 하고 이분도 일은 정말 네. 이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중독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뭐. 고졸 출신 점이 정말 눈에 띄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네. 이 자리까지 고졸해서 올라가는 게 주변에 LG전자 임원들 보면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입지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고졸 출신의 어떤 임원 했을 때는 좀 반발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부적으로? 저 조성진 사장도 그렇고 앞서 신종률 사장도 학사가 끝입니다. 그 나중에 뭐 사장 됐다고 해서 뭐 석박사 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실은 최고의 반열에 올랐을까? 우리 한국적 기업 풍토에서.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실은 기술력이라는, 그러니까 이 공대 출신의 공업 쪽이라는, 그러니까 이과라는 부분이 실은 살짝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실은 경영에서 임원의 별을 달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 될 때까지는 굉장한 정치력이라든가 혹은 뭐 스펙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를 하지만 이쪽 라인, 이 기술력 라인에 있어서는 명확하거든요. 진검승부가 납니다. 된다 안 된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팔린다 안 팔린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앞서 신종윤 사장이나 또 이 조성진 사장도 주위에 시삼도 많고 태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적을 보였던 것은 실은 이게 물건이라는, 이 기술이라는 명확한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신 사장이나 조 사장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두 분을 먹고 그 전 시대 분들을 만나봤는데 예. 셀러리맨 신화분들,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취재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셀러리맨 신화가 된 분들은 네.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어떤 이제 식으로? 가령 신종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꼼꼼한데 기분을 좋게 만든다.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누가 집요하게 파고들고 맨날 일에 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그러게요. 좀 반발이 되는데 그것들을 무마하는 능력이 있다라거나 또 정반대에 있어서 앞서 이제 이기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큰 형님 리더십으로서 통 크게 날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이 뚜렷한 색깔을 냅니다. 이게 참 앞으로도 우리 지금 셀러리맨 신화를 꿈꾸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냥 하면은 되겠지, 예스맨이 되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색깔을 내는 사람이 임원도 되는 것이고 네. 그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조성진 사장 말씀을 한번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조성진 사장을 이제 가전 전시회 이제 기자간담회나 이럴 때 가끔 뵙기도 하는데 네. 정말 기자들이 이제 가끔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좀 짓궂은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뭐 흠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임원이나 이제 사장 정도 되시면 얘기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사실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실무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조성진 사장은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정말 그만큼 잘 알기도 하시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 직원분들한테 저렇게 잘하시는 사장님이 있으면 힘들지 않으시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도 이제 워낙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아니까 그분들에게 좀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고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엔지니어들을 정말 독려해주는 것도 큰 힘이거든요, 기업에서. 근데 이런 사장님들은 이제 엔지니어분들을 참 잘 다독여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셀러리맨 신화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의 셀러리맨이 창업,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우중 회장이랄지, 뭐 펜텍의 박병호 회장이랄지,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랄지 이런 것도 셀러리맨 신화라고 하고 또 한 축이 신종균 사장처럼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올라가는 건데 앞서 말한 전자, 즉 하나의 셀러리맨으로 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룹까지 만드는 것들은 이제는 거의 힘들지 않나. 뭐 자금력이나 판단에서부터는 어려워지는데 이제 두 번째 셀러리맨 신화, 즉 전문 경영인으로서 어떤 최후의 이제 승자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열려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경영 풍토가 있습니다. 아마 신종규 사장도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로서의 이런 전문 경영인의 셀러리맨 신화가 거의 다 기술을 가진 분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 이런 총무와 진짜의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재벌 3세, 4세들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